오늘의 인물은 재능을 시기하는 사람은 무시하라. 실력과 투명성 갖춘 타고난 월스트리트 정통 애널리스트 셸리 크로첵입니다. 힐러리가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라면 셸리 크로첵은 기품 있는 진주입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정도로 이지적이면서도 여성적인 얼굴을 가진 셸리 크로첵. 그녀는 깔끔한 외모만큼이나 일하는 스타일 또한 쿨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녀가 스타 애널리스트로 이름을 날리게 된 것은 단순히 명확하게 일을 처리하기 때문만 아니라 투명하고 정직한 성격 때문입니다. 40이 넘어서는 포춘의 세계 최고 파워 여성 기업인 9위, 미국의 가장 파워풀한 여성 기업인으로 선정되었으며 시사 주간지 타임에서는 영향력 있는 글로벌 기업인 15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에 실린 떠오르는 별들 지켜봐야 할 여성이란 기사에서 차세대 여성 경영인 6명 중 1명으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첫째, 정직한 당신, 큰 물에서 놀아라. 셸리가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샌포드시 번스타인이라는 작은 조사 전문 회사의 대표를 맡으면서부터였습니다. 샌포드시 번스타인은 다른 경쟁 회사들처럼 투자은행 업무를 취급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부서를 지원하기 위해 왜곡 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셸리는 투명한 조사와 명쾌한 업무 처리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업무에 자신감을 가졌고 언제나 최고 수준을 지키기 위해 최고의 애널리스트만을 고용했습니다. 최고가 없으면 차라리 자리를 비워둘 정도로 철저하게 인력을 관리했습니다. 이처럼 투명성과 업무 스타일에서 언제나 최고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그녀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기업 비리 스캔들이 터지자 제대로 된 기업 분석 보고서를 찾는 고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에 거래를 하지 않았던 기업들도 제발로 찾아와 그녀와 거래하기를 바랬습니다. 정직과 실력을 생명처럼 고집하던 셸리가 월스트리트의 스타로 부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대 증권시장의 실력자였던 스타 애널리스트들이 자신의 회사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보고서를 왜곡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불명예 속에 줄줄이 퇴장하는 가운데 유독 셸리만은 오히려 철저한 자기관리로 월스트리트에서 신용을 쌓아갔습니다. 두 번째 기회 역시 오래지 않아 찾아왔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시티 그룹의 회장 샌포드 웨일이 스미스 바나라는 자회사를 건립하면서 셸리에게 CEO직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의 초청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일한 당신, 큰 물에서 놀아라. 셸리의 정직성이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노력하는 사람에게 던지는 질투에 불과합니다. 어린 시절 셸리는
죽은 투성이의 못생긴 여학생이었습니다. 치아 교정기를 끼고 두꺼운 안경까지 쓴 셀리는 자신의 표현대로 정말 축복받지 못한 외모를 지닌 어린이였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발야구를 하면서 왕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공을 차고 신나게 일루를 향해 달려가던 중 갑자기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 바람에 두꺼운 안경을 땅에 떨어뜨렸고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된 셸리는 안경을 찾느라 달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 일이 있는 후 친구들은 시간 날 때마다 트집을 잡으며 그녀를 놀려댔습니다. 셸리는 어쩔 수 없이 외톨이로 지내며 학교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생활이 계속되자 셸리는 점점 자신감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전과목 A 학점을 받았던 성적도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우울하게 보내던 어느 날 어머니가 일러준 말 한마디가 그녀의 숨어있는 자아식을 일깨웠습니다. 셀리야, 너를 놀려대는 아이들에게 신경 쓸 필요 없어. 세상에는 노력하는 사람을 향해 부정적인 말만 던지는 사람들이 있단다.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셸리는 주변 친구들의 험담에 초연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자 친구들 때문에 위축되었던 마음이 자신감을 회복했고 학교 공부에도 관심을 기울여 다시 우수한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통해 셸리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고 소신껏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기를 놀리거나 시기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재능이 있으면 언제나 질투의 대상이 된다. 시기하는 사람들을 넘어서 가라. 재능을 시기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모차르트의 타고난 재능을 시기했던 살리에르를 들 수 있습니다. 비단 살리에르뿐 아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남보다 더 잘나고 더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질과 가능성을 가진 사람을 보면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특히 질투는 자신의 능력보다 욕심이 앞설 때 더욱 강렬해집니다. 대부분 시기하는 사람들은 시기의 대상을 괴롭히고 상처를 입히려 합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이 성공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목소리도 높아집니다.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면에 일일이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자신감을 잃고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격려하고 복돋아주는 천사의 말에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의 재능을 발견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의 말과 내 마음속에서 퍼지는 자신감과 긍정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말들이야말로 천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자꾸만 악마의 말을 주입시키려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말은 무시하고 넘어갑시다. 그들은 그들대로 살다가 사라져 갈
무별이요. 나는 새벽에 더 찬란한 빛을 발하는 샛별이 될 테니까요. 한마디, 예술가만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의 자질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